이제 새로운 중단어인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일이 힘들다, 일이 많다 라는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딱 한 가지의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그 맥락을 파악해서 이 일은 어떤 일인지, 직업적인 일인지, 아니면 노동에 대한 일인지, 아니면 많은 사건이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맥락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과학에서의 일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의 의미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과학에서는 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밑줄을 치면서 한번 볼까요? 자, 과학에서는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한다. 자,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하나씩 끊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일을 하려면요, 물체에 힘이 작용돼야 됩니다. 자, 물체에 뭐가 작용돼야 된다? 힘. 자, 이 말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한다. 자, 물체가 그러면 힘을 받았으니까 움직이겠죠? 물체가 움직이는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힘의 방향으로. 자, 힘의 방향. 자, 힘에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도 있고 왼쪽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향이라는 게 중요한데,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자, 힘의 방향이라는 거는 위에서 아까 물체에 힘을 가한다고 했으니까 물체에 가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할 때. 이렇게 좀 풀었으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 같지만 좀 더 풀어볼게요.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라는 말은 물체에 힘을 가한다 라는 뜻이고요. 물체가 이제 힘을 받았으니까 움직이겠죠. 그 움직이는 방향이 힘을 가한 방향과 같을 때, 그러니까 힘을 가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를 우리는 힘이 물체에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복잡하죠? 그럼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일단 첫 번째 예시가 있습니다. 수레를 밀었다. 자, 수레를 지금 밀고 있는데, 자, 이 학생이 지금 수레를 밀고 있어요. 자, 수레를 어느 방향으로 밀고 있냐? 일단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것만 보도록 하죠. 일단 오른쪽으로 수레를 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힘을 가한 방향이 어딜까요? 힘의 방향으로, 힘의 방향, 즉 이 수레를 오른쪽으로 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수레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까요? 당연히 오른쪽으로 운동하겠죠. 운동 방향. 네, 이럴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힘을 가했고요. 수레에다가 힘을 가했고요. 그 힘의 방향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 학생 입장에서는 앞쪽으로 가고 있겠죠. 그때 수레도 당연히 앞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일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바닥에 있는 화분을 들어 올렸대요. 자, 원래 이 화분은 바닥에 있었어요. 그쵸? 바닥에 있던 화분을 힘을 가해서 들어 올렸는데, 힘을 어느 방향으로 가해야겠어요? 당연히 위쪽으로 가야겠죠? 그죠? 자, 화분을 들어 올리려면 화분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의 방향이 위쪽으로 이제 가했을 거고, 당연히 운동 방향도, 자, 화분 원래 어디 있던 거죠? 화분 원래 아래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닥에 있던 화분이 수직으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운동 방향과
운동 방향과 그리고 힘의 방향이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헷갈리니까 운동 방향 파란색으로 써보죠. 자, 달을 봅시다. 자, 공을 들고 있다. 자, 공을 그냥 들고만 있어요. 공을 들지 않으면 이 공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공을 들지 않고 있다면 손으로 받치고 있지 않다면 이 공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툭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을 받쳐 들고 있어요. 그러면 힘은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힘을 가해서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공이 움직이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다. 그대로죠. 공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운동 방향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까는 수레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수레가 움직였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화분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들어 올렸습니다. 바닥에 있던 화분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화분의 위치도 바뀐 거죠. 얘가 아래쪽에 있었는데 들어 올린 겁니다. 반면에 지금 이 공은 들어 올린 게 아니라 일단 들고 있는 그 상황만 보자는 거죠. 공을 들고 있는 그 상황만 보면 공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쵸? 이런 경우에는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이 아니다. 얼마큼 일을 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일을 하지 않았다. 0만큼, 제로만큼 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차이점은 뭐예요? 움직였느냐 아니냐, 그걸로 우리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수레 움직이고 있고요. 바닥에 있던 화분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바닥에 있던 화분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왔죠. 자, 물론 이 공도 바닥에 있던 공을 들어 올렸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바닥에 있는 공을 힘을 가해서 내 머리 위로 올렸으면 화분과 똑같이 운동을 한 거예요, 공이. 그쵸? 그럼 이제 일을 한 건데 지금 얘는 들고만 있기 때문에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요 순간만큼은. 자, 이거를 우리는 일의 정의에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동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물체에 힘을 가하는 거는 뭐 이제 알겠죠? 힘을 가해야 뭐 움직이든 아니든 하니까. 근데 일단 힘을 가했는데 그 힘의 방향대로 얘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물체에 힘 가했죠. 힘을 가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할 때 당연히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방향대로 물체가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 방향대로 이동을 했을 때 비로소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을 이제 우리는 했다 안 했다도 중요한데 얼마큼 했는지 정확히 수치적으로 표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식을 이용해서 좀 배워볼 건데, 자, 1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있고 이 물체에 힘을 가합니다. 자, 이 힘을 가하면 얘가 움직이겠죠? 그쵸? 아까 힘을 가한 방향이 오른쪽이었으니까 지금 운동한 방향도 오른쪽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일을 한 거다 라고 하는데 얼마큼 일을 했냐 라고 물어본다면 자, 이 공식을 사용할 겁니다. 자, 일의 양은 힘의 크기와 이동 거리를 곱할 겁니다. 자,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일은 힘의 크기와 이동 거리를 곱합니다. 그래서 힘이 크면 같은 이동 거리를 이동해도 많은 일을 한 거고요. 또 힘의 크기가 같다면 이동 거리가 멀수록 일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숫자라는 게 따라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리에서는 숫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단위가 또 따라 붙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위를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동거리와 힘의 크기는 이미 알고 있는 단위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일단 이동거리는 우리가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고 뭐 속력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사용했던 미터죠. 미터. 자, 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또 힘의 크기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새롭게 배웠고요. 자, 이 뉴턴과 미터를 이용해서 일의 크기를 구할 수 있고 또 일의 그 단위까지 붙일 수 있는데, 자, 일의 단위는 우리 새롭게 배웁니다. 줄이라고 읽고요. 쓸 때는 대문자 J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봅시다. 자, 일의 단위는 뭐를 사용한다면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J, 대문자 J라고 쓰면 되고요. 우린 이걸 줄이라고 읽을 겁니다. 자, 그럼 1줄의 의미는 뭐냐? 자, 1줄은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힘과 이동거리를 적용하면 되는데 1뉴턴의 힘을 가지고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m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의 양을 우리는 1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 옆에다 한번 써보면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그 힘의 방향으로 1m 움직였을 때 얘는 1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자 응용해서 좀 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1뉴턴으로 5m를 움직였다면 한 일의 양은 1 곱하기 5고요. 5줄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2뉴턴을 가지고 만약에 5m를 움직였다면 2 곱하기 5 그럼 10줄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cm를 움직였다 해볼까요? 1뉴턴을 가지고 30m가 아니라 30cm를 움직였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미터라는 단위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만약에 여기에 이 뉴턴은 맞는데 이 뒤에 이동거리의 단위가 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면, 자, 30cm면 몇 미터죠? 0.3m가 되겠죠? 그래서 1뉴턴 곱하기 0.3 해서 0.3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단위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위를 고려해줘야 되고요. 단위가 만약에 우리가 배운 단위가 뉴턴하고 미터인데 단위가 다르다, 센티미터다, 그러면 이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을 한 다음에 그 숫자가 그럼 바뀌겠죠? 그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국의 물리학자의 이름이에요. 줄. 그래서 줄이라는 그 사람 과학자가 이 일의 개념을 정립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단위를 붙였고요. 뉴턴과 비슷하죠. 뉴턴도 자신의 이름을 딴 것처럼 줄도 자신의 이름으로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이라는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중력이라는 걸 배웠죠. 자, 이 중력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봅시다. 그림 3-8과 같이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행위,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행위,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행위는 힘을 가해야 당연히 들어 올릴 수가 있겠죠. 네, 힘을 가해야만 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고요. 힘을 가해서 얘를 움직였기 때문에 힘도 있고요. 이동거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과학적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물체는 가만히 냅두면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일을 해서 강제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리는 행위는 중력을 거스르는 행위죠. 그죠? 중력이라는 것은 땅으로 떨어지는 힘인데 다시 들어 올렸다는 얘기니까 중력을 거슬러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할 때 중력에 대해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바꿨으면 중력을 거스르는 일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즉 중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일을 한 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중력에 대해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력에 대해 일을 했다?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는 아닌데 과학적에서 하는 일이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중력에 대해 일을 했다는 얘기는 중력을 거슬러서 물체를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물체를 움직였다. 들어 올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럼 이 일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중력을 거슬러서 일을 하면요. 중력을 거슬러서 일을 하면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이동거리는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되고 중력을 이겨야 돼요. 그죠?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릴 만한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은 사실 이 물체가 얼마나 무겁냐에 따라 정해지겠죠? 그래서 힘의 크기는 결국 물체의 무게와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물체의 무게는 앞에서 우리 중력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앞에 단어에서 배울 때 중력의 크기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그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9.8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자, 어쨌든 이 중력의 크기가 무게고요. 이 무게만큼 우리 중력이라는 것도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무게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상세 설명하면 자, 우리 중력의 크기 단위로서 뉴턴을 사용했고요. 자, 질량의 단위는 우리 킬로그램을 사용했었죠. 이렇게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력의 크기는 질량과 9.8을 곱한 값이다. 자, 그러면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이 물체에다가 우리가 힘을 가해서 들어 올리는데 그 힘은 정확하게 이 물체의 무게와 같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무게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중력의 크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력만큼의 힘으로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중력만큼의 힘으로 우리가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당연히 얼마큼 높이 들어 올렸느냐, 그러니까 높이를 우리가 곱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자, 힘이 이 물체가 있고요. 이 물체를 이제 들어 올리는 행위를 생각해 보면 이 힘을 가야 되고요. 이 힘은 정확하게 힘의 크기는 무게에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힘의 크기는 무게와 같다. 그리고 올라간 거리를 우리는 이제 이동한 거리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 질문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물체 무게가 1N이다. 자, 물체 무게가 이제 1N이고요. 그리고 이동 거리를 1m씩 움직였대요. 자, 올라간 거리가 1m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체의 무게는 1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 일은 얼마큼 되냐? 당연히 이 두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1N의 힘으로 1m만큼 움직였으니까 1N의 힘으로 1m만큼 움직였으니까 1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들어 올리는 행위는 중력과 똑같은 힘으로 들어 올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힘을 쓰든 크레인으로 하든 어쨌든 힘을 가해야 되는데 그 힘의 크기는 무게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물체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자유낙하할 때도 이 물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물체가 움직이려면 당연히 힘이 있어야 되고,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는 반드시 중력 때문에 자유낙하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이 물체에 가해지는 거고요.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물체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그 떨어진 높이를 미터로 환산해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숫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얘가 1N의 무게를 갖고 있다고 했고, 그 1N의 무게는 결국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낙하한 거리가 1m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낙하할 때도 1N에다가 1m를 곱하면 1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리거나 내려가는 이 두 행위가 모두 1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에서는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일을 한다. 자, 두 번째, 자, 질량이 100g인 물체를 2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렸습니다. 왜 떨어졌냐? 중력 때문에 떨어졌죠. 그러면 이 물체에 가한 힘은 중력인 겁니다. 그럼 그 중력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중력의 크기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중력의 크기와 질량의 이 단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미터대로 곱하는 게 아니라 질량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가 킬로그램이고요. 중력은 뉴턴입니다. 자, 근데 이 물체는 지금 100g이래요. 여기다 100이라고 숫자를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100이라는 숫자를 쓰면 100kg이라는 얘기니까 문제랑 다르죠. 그러니까 이 100g을 킬로그램으로 환산시켜 줘야 돼요. 그렇죠? 얼마큼 계산을 해주면 얘는 0.1kg이 되겠습니다. 그죠? 100g은 0.1kg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1kg에다가 9.8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0.98이 되겠죠. 0.98. 그게 바로 이 물체가 가지는 무게고요. 지구가 이 물체에다가 9.8N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체가 9.8N이라는 힘으로 중력을 받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2m 높이에서 낙하를 했으니까 실제 이동한 거리도 2m겠죠. 자, 이동 거리도 2m겠죠. 그러면 한 일의 양은 0.98에다가 2m를 곱하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1.96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면 일이라는 것은 힘을 가해서 이동을 시켰을 때 비로소 일을 했다 얘기를 합니다. 이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힘의 단위는 뉴턴을 쓰면 되고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일의 단위는 줄이고요.